안녕하세요, 꾸깃꾸깃입니다. 저희가 작년을 돌아볼 겸 갤러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이들이 유난히 많이 아팠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병원비를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궁금해져서 그동안 사용했던 병원비를 좀 하나씩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꾸깃이들이 아플 때마다 꼭 한 번에 몰아서 아프는 바람에 병원비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쓰였더라고요. 1년 동안. 작년 한 해는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쟤는 작년 2월에 저희 꾸깃이네 새로운 가족이 되었는데 아토피가 심해서 아토피 완화를 위해 아포켈이라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 약을 중단을 하면서 사이토포인트라는 주사를 맞고 있고요. 이 주사는 2개월 주기로 이제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제로를 데려오면서 심장사상충 2기 진단을 받은 상태로 입양을 받게 되었고요. 다행히 입양받은 포켓몬 센터에서 심장사상충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을 부담을 해주셔서 한숨 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심장사상충 3차 주사를 맞은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는 항생제를 복용하거든요. 이제 그 부작용으로 2주 정도 혈변을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주일 정도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 수액 치료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남매가 생기면서 활동량이 많아진 제이큰이 갑작스럽게 목 디스크가 터지고 말았는데, 나이가 있는 편이라 더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MRI 검사를 진행했고 3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마리씩 아프고 병원 가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강아지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로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곰팡이성 피부염인 링웜이 올라왔고, 같이 살던 제이큰하고 젠한테도 결국 링웜이 옮아버렸거든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집 전체를 소독하고 약육 샴푸랑 연고치료를 좀 병행하면서 정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노력한 만큼 더 옮은 사람이나 강아지는 없었는데, 그래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에 남은 시간을 거의 전부 강아지 간병에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025년을 뭐 좀 조용히 마무리하나 싶었지만, 이제 작년 12월에 이사를 마치고 젠 다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더니 낮은 침대를 내려올 때도 깽깽이를 짚으면서 걷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순간 탈구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기였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날 수술을 진행하기로 이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부터 이제 공복을 유지를 해야 됐던 젠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것저것 먹었더라고요. 이제 원래는 그걸 뒤지거나 하지 않는 친구인데, 놀란 마음에 이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쓰레기통을 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물질이 크면 내시경으로 제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고, 마취전 검사랑 건강검진 잘 진행한 뒤에 문제 없다라는 판단 하에 수술이 시작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쟤는 총 5일 동안 입원을 했었고요. 중간중간에 사진하고 보행 연습 영상 계속 보내주셨었고, 근데 이번 4일차쯤에 부주치 선생님께서 또 전화를 주셨는데, 쟤니 입원실에서 소변을 또 한 번도 보지 않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줌을 1개까지 참아서 혈뇨를 보고 있고 방광염이 의심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쓰레기통 이물질 문제 때문에도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입원한 지 이틀 차에 이물질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는데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마취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마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퇴원할 때까지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견이 쉽게 조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정중하게 당장 내시경은 아닌 것 같다, 엑스레이 촬영을 다음날 다시 해보고 상담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결과를 보니 이물질은 이미 모두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때부터 좀 짜증이 나 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주신 이틀 차에 내시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어차피 내려갈 이물질을 내시경으로 꺼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방광염 검사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으니까 과잉진료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아이의 입원비를 1-2만 원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입원비를 내는 이유가 아이의 상태와 패턴을 좀 살펴보고 필요한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전화 통화 중에 입원 중에 소변을 보지 않았다면 밖으로 꺼내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관리가 아닌가요? 하고 이제 처음으로 전화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방광염이 생긴 이유가 입원실에서 소변을 안 봐서 그렇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찼던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방광염 검사 비용까지 저희에게 부담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내용에 정말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원하는 날 이제 젠을 데리러 갔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수술이 됐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물질 촬영 비용이랑 방광염 검사 비용은 빼드렸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빼주신 게 아니라 과잉진료였지 않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젠 다리 치료 때문에도 완전히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만약 또 큰 수술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병원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퇴원 후에도 3일에서 4일 정도 이어진 혈뇨를 보니 이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고요. 일주일 뒤에는 실밥을 풀고 나서 네카라를 벗어 던지면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을 보니 수술을 그래도 빨리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지금 수술한 지 거의 한 달 되기 직전인데 아직까지 깽깽이를 짚고 있기는 하지만 3개월 동안은 또 다리 재활치료에도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집중해서 재활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만 전해드린 것 같아서 좀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예쁜 꾸기신의 일상과 제니 잘 회복하는 과정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꾸기꾸기씨였습니다.